안녕 친구들, 소방관 삼촌이야. 자, 오늘은 구조와 구급이 함께하는 대담, 줄여서 우리 조급한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옆에 우리 또 구급대원 홍지은 반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청주 서부소방서 가격센터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사 홍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네. 구급대원인 저희 홍지은 반장님과 이제 구조대원인 저와 함께 출동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반장님 혹시 그 출동을 나가실 때 혹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저희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출동 지령을 받았을 때 신고자 번호가 같이 떠요. 네네. 그러면 공용 구급폰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신고자한테 현장 확인을 먼저 하거든요. 아까 동영상을 봤더니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물어봅니다. 정확한 위치. 네. 사고 위치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출동 주소가 찍히긴 하는데 그게 현장 위치인지 아니면 신고자의 위치인지 그런 게 또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와 통화를 해서 위치를 알아보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시내 방향인지 터미널 방향인지.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또 이제 네.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현장을 도착하면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 전송을 하면 병원에서도 쉽게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병원에까지 그렇게 사진을 보내주는군요. 네. 그건 진짜 처음 알았네요. 역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조직에서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구조와 이제 구급 업무가 다르고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출동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영상부터 시청을 하실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저 잠시 선글라스 교체를 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네, 잠시만요. 요거 좀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보여요. 반장님 얼굴이 사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실 건데요. 이 첫 번째 영상은 여기 나오는 출동 영상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출동을 했던 영상이고, 이 첫 번째 영상은 이제 교통사고인데 자동차 대 자전거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 소방 차량이 보이고 그 옆에 트럭이 보이는데요. 그 파란색 트럭이 지금 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 앞에 사고 당하신 자전거 운전자분이 이제 쓰러져 계신 상태였고, 이렇게 소방 차량을 뒤에 배치하는 이유는 이제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차를 사고 차량 뒤쪽에 배치를 하고 현장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아마 구급대원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시 차량으로 뛰어가잖아요. 제가 탔던 차량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화재든 구조든 저희 구조대가 출동하는 출동에는 구급대분들이랑 항상 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구급대분들이 먼저 도착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선착을 한 거예요. 근데 요구조자분이 쓰러져 계신데 저희가 가서 구급장비도 없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급장비를 가지러 다시 가는 장면입니다. 구급장비 가지고 이렇게 다 응급처치 가방이 다 구조대 차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응급처치 가방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그 전문적인 것보다는 정말 간단한 응급처치대, 소독이라던가 간단한 지혈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C칼라 경추보호대 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구급대분들 오시기 전에는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택시를 잡아 세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운전자분이든 아니면 보행자분이든 구경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차 사고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 다친 구급대원, 구조대원도 아마 전국에 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방차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차를 해놨지만 그 옆으로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 택시 운전자분도 저 사고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제가 오는 걸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제지를 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지혈을 해주고 이렇게 경추보호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경추보호대 잘 챙겨 다녀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화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는 못 들려드리는데 환자분이 되게 의식이 명료하시고 이제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런 거를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응급처치를 할 때 조금 편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대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 이렇게 의식 있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어요. 이 정도만 말을 해줘도 저희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구급대가 도착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구급대가 도착을 했는데 구급대 도착한 차량 방향이 지금 역주행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역주행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이렇게 교통사고나 대로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꽤 많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일시정지를 하고 사이렌을 켜고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만약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저희 구급차 혹시 있는지 소방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멈춰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진입하기가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그쵸. 이제 유튜브 안깨남 채널을 보시면은 그 사이카로 출동하는 영상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영상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영상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구급대원분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환자분 이제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보면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식이 있는지, 올바르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의식 확인을 저희가 진짜 중증도 판단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에 사람들이 귀찮아, 왜 물어봐요? 아프잖아요. 계속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구급대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조금 119 신고를 하시면 짜증내시는 부분이 맞아요. 전화가 정말 많이 가요. 요거는 조금 이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119에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신고한 게 끝이 아니라 출동하는 구급대원, 구조대원, 뭐 지휘팀 그리고 신고를 받았던 상황실에서도 연락이 계속 가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아까 통화하지 않았냐. 통화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전화하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과 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신고자한테 최대한 전화로 물어봐서 최대한 그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줘도 저희가 한 번 더 똑같이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확실한지. 그러니까 그쵸.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병원 가셔도 또 똑같이 간호사분들이 또 물어보실 거예요. 맞아요. 네. 똑같은 거 또 그렇죠. 여쭤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지라는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생각 안 해주셨으면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영상 기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들것까지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이런 차대 사랑 교통사고에서 구조 상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출동을 할 때는 사람이 차에 깔린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또 구급대원분들이 처치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차량 통제하고 그다음에 구급대원분들 처치하는 거 혹시나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 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경찰분들도 출동을 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 상황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구조대 이렇게 경찰분들이 옆에서 현장 통제를 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딱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차 사고에 대해서 불안감 없이 환자분한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이건 저희한테 정말 좋은 환경인 거죠. 제가 현장에서 안전을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구급대원분들도 저희 동료지만 보통 이제 저희 구조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구급대원분들한테도 이렇게 환자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안전을 봐야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경찰분 이 자전거 치워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고 난 자전거가 이렇게 돌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분을 확인하는 데가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전거를 좀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고가 나면 이렇게 구경들을 많이 하셔요. 네. 구경들을 참 많이 하셔요. 이게 지금은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항상 전화가 와요. 제 자전거 어디 있어요? 오토바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대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 자전거를 도로 옆에 두고 환자분한테 그 메모지라도 써서 드려요.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 경찰분께 인기를 드렸습니다. 자전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요즘은 자전거가 비싸니까. 100 단위의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휴대전화, 지갑 요 정도만 챙기지 자전거까지 그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네요. 자주 오더라고요. 지금 환자분 머리에 네. 이렇게 뭐 망 같은 걸 씌웠는데 저거는 혹시 뭔가요? 저희끼리 그냥 하는 말은 배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에 씌우는 그 망. 그래서 저희끼리 배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서지넷이라고 해요. 이게 붕대는 저희가 돌돌돌 감는데 이건 한번 쓱 씌우면 쉽게 압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머리나 안면부에 상처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붕대를 감으면 이게 굴곡이 있어서 움직이고 이송을 하다 보면 벗겨져요. 너무 쉽게. 근데 이거는 딱 고정해 바로 한 번에 싹 씌우면 돼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머리에 피나는 사람들, 이렇게 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옷을 찢고 난 후에 이제 상처가 이상이 없는지 골절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부목을 고정을 하고, 왜냐면 들것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목 고정을 저희가 꼭 하거든요. 지금 그 들것이 내려왔는데 보통 구급대원분들은 그 분리형 들것을 많이 쓰는데 이건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이거는 긴 척추 고정판이라고 해서 불량 들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교통사고나 이런 추락사고 같이 머리부터 다리, 척추까지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한테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는 들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머리 쪽에는 머리 고정대, 그리고 환자 이렇게 옮기고 난 후에는 팔, 위에 상체, 골반 쪽 하지 이렇게 해서 꽉꽉 묶는 고정끈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손상을 더 적게 줄여주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긴척추 고정판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급대원분이 환자의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가슴을 이렇게 눌러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이걸 저희가 신속 외상평가라고 하는데, 신속 외상평가. 네, 원래는 외상평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빠르게 환자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왜냐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프면 거기만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같이 보호도구 없이 교통사고가 나면 가슴, 복부 이런 쪽에도 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확인을 해요. 들것에 싣기 전에. 그래서 더 큰 외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반장님도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외상평가를 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너무 큰 사고일 경우에는 빠르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빠르게 이렇게 그냥 쓱쓱 다 만져봐요. 가슴, 배. 왜냐하면 가슴과 배에 손상이 있으면 권역외상센터 말고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슴과 복부를 위주로 자세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많은 소방관들과 경찰분들이 계셔서 교통 통제가 잘 돼 있고 현장에서 처치하기가 정말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구급차에서 현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구급차에 들어가서 이제 외상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현장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신속 외상평가를 이제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제 들것으로 이제 옮겨서 구급차에서 아마 병원을 가실 거고요. 이제 남은 이제 현장 처치하면서 남았던 이제 잔해물들, 쓰레기들 이런 거는 또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가져가자 우리가. 이게 그래서 구급차 한 대만 출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많은 차량이 출동을 해줘야지 이게 완벽하게 이게 현장 활동하기가 좋더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영상 보실까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은요. 네.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인부분이 추락해서 다리 골절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영상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구조버스인데요. 이제 구조버스 옥상이라 해야 되나요? 구조버스 루프탑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산악용 들것 UT2000이라는 분리가 된 산악용 들것이 있어요. 이거 보통은 산악 사고가 났을 때 많이 이용을 하는 들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따로 들고 갈 수가 있고요. 요구조자 근처에서 조립을 해서 요구조자를 싣고 옮길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산악사고 나가면 구조대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깨에 메고 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가볍지만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산악 지형에서는 이제 요구자분을 들고 옮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하면 훨씬 편하죠. 아, 이 영상은 구급대가 먼저 도착한 상황이네요. 그쵸, 예, 것이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네, 자신감 가지세요. 아, 네. 딱 치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공사 현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게 비계라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는 조립식으로 사용하는 이동 수단인데 이게 아무래도 조립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좁고 옆에 보시면은 제대로 안전 장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비계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비계에서 이동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번 사고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도 이렇게 현장 진입할 때 들 것이 길게 분리가 되지 가운데가 분리가 안 돼서 들고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흙이 있거나 비가 온 상황이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자, 이제 요구주자분을 만났는데 일단 구급대원분들이 처치는 다 해주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요구주자분을 아까 저희 긴척추 고정판에서 벨트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아까 메고 왔던 가방을 저렇게 어깨하고 다리에 끼워서 요구주자분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여기에 아까 저희가 내려올 때 비계를 밟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비계가 경사도 급하고 너무 좁아서 도수로 운반하는 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현장 진입할 때 혹시 포크레인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네, 그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요구조자분을 구조하려고 지금 이제 들것에다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자전거 사고에서도 봤듯이 부목을 이 주황색 부목을 저희가 네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거를 저희가 경성 부목이라고 하는데 부목의 종류는 뭐 연성 부목, 경성 부목, 견인 부목이 있는데 연성 부목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떨어지고 현장 활동하는데 불편감이 있어서 이렇게 경성 부목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있으면 또 안에 철사 부목을 대고 이렇게 붕대로 감은 흔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와 부목이 직접 맞닿으면 이게 멸균도 유지되지 않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상처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부목이랑 그 붕대 그리고 꺼지를 이용해서 상처를 최대한 멸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추락 사고니까 한 번 더 경성 부목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철사 부목이 생각보다 고정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멸균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보면은 그 먼지가 막 날리는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막 개복 수술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게 현장이 공사장인데 이런 데에서 좀 환자의 상처에 이제 오염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방법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병원이나 교과서적으로 저희는 절대로 현장에서 멸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최소한 이제 감염의 우려가 없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멸균 꺼즈를 사용하고 생리식염수도 사용을 하면서 멸균 꺼즈의 그 멸균 방향을 상처에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세척을 하고 드레싱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한답니다. 이 모래밭에서 에이, 병원에서 보면 진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런 모래밭에서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사고 현장이 좀 깔끔한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뭐 도로면 교통사고면 유리 파편이 막 흩날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공사장은 모래가 막 날리고 뭐 산속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구급대원분들의 노고를 참 저희도 이해하게 되네요. 이걸 하게 되면서 네, 계속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이제 준비가 끝나서 요구조자분을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밖에가 햇볕이 굉장히 세네요. 이때가 아마 여름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희 직원분이 포크레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요구조자분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진짜 구조대랑 같이 출동을 나가지 않았으면 저희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끼리 위험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비계를 올라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프를 이용해서 들것에 고정시켜 놨던 삼각줄이랑 로프를 포크레인에 결합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는 경우가 공사장에서는 저희 팀은 꽤 많은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도수 운반 같은 경우에는 요구조자분을 이제 손으로 옮기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2차 손상 발생의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이 방법이 신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 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구조대가 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추락같이 손상 기전이 큰 사고는 정말 구조대가 와주는 게 저에게 큰 도움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단순 추락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보면 그리고 공사장 출동을 일단 나간다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저희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는 그 현장을 찾는 게 항상 걱정돼요. 맞아요. 예, 공사장이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지도에도 안 나와 네, 있고. 맞아요. 지도에도 안 나오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공사장이 중장비를 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좀 크게 다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들것을 이제 로프로 이용을 해서 지상에서 이제 잡고 있는데 저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포크레인으로만 그냥 당기게 되면 요구조자분의 들것이 이제 돌아가거나 위아래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조줄을 잡아서 들것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게 밑에서 잡아주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도 구급 관련해서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지금 포크레인이 이제 잘 올라가서 요구조자분이 지상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구급대원분들은 저희가 이거 작업을 할 때 미리 올라가셔서 뭐 환자분을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밑에서 안전하게 요구조자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구조자분이 완전하게 구조가 되셨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영상 끝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사고 영상을 두 개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이제 구조대원들, 저희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구급대원분의 시각에서 보이는 걸 또 새롭게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쪽가 끝인가요? 아니요. 네. 저도 좀 구조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바랬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가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구조대원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운반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환자와 그 구급대 의견을 반영을 항상 해주세요. 팀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는 그런 거에 항상 감사하죠.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마지막 영상은 이제 사고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구급대원분들의 고충에 관한 영상이에요.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27살이고요. 25살 때 소방 공채 합격해가지고 저는 2015년 10월 달에 배명을 받아서 지금 2년째 성북소방서 기름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 운전하고 있는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권우정입니다. 이 가을 두 분 다 이제 구급대원 분이신 거죠? 네, 한 분은 기관이고 한 분은 자격자 경방분이신 거. 처음에는 들어오면은 좀 약간 그 소방뽕 같은 게 있죠. 그 이제 소방뽕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생님은 소방뽕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저희는 이제 이런 관련된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유난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어디서 약간 우리 딸이 그 청주에서 제일 큰 소방서에서 일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관련학과 출신은 아니어서 소방 조식을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소방과 관련된 영상들 있잖아요. 화재 출동 영상. 아니면은 그런 이제 소방관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동영상 보면서 울 적도 있어요. 막 울면서 막 너무 멋있다. 나도 꼭 소방관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되고 나니까 조금 식은 것 같아요. 평범한 공무원이죠 이제. 그래도 일은 참 열심히 합니다. 맞아, 열심히 합니다. 네, 영상 계속 보실게요. 네. 힘들긴 해요, 사실. 출동이 계속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퇴근하고 잠깐 이렇게 센터에 있는데 센터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출동을 안 나가잖아요. 난 퇴근했으니까 딴 팀이 나갈 출동인데도 마이크가 딱 터지는 소리가 나면은 약간 이렇게 움찔해져. 이런 거 참 많죠. 네. 정말 많죠. 저런 거 마이크 터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저희 출동 벨 소리 비슷한 것만 들려도 깜짝깜짝 네, 놀라요.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어느 햄버거집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네, 벨 소리가 화재벨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잘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아니면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 집은 찾아가서 그 쿠폰을 써야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병 관련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출동할 때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 보통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지나가는데 저는 그런 사고 현장을 다녀온 이후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항상 이제 좌우를 확인하고 건너는 그런 습관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확인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방비하게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지를 하고 사고를 당하면 좀 덜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장님은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보다는 제 지인분, 음. 가족분들한테 전동 킥보드 타지 마세요. 아,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해요. 아, 그게 좀 사고가 좀 네. 심하게 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 얘기하라고. 안 탈 테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그렇죠. 이거 네. 보시는 분들도 꼭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네. 뭐 어쩔 수 없이 타셔야 되면은 그런 안전 장비들은 제발 꼭 착용을 착용하고 하고 제발 술을 드시지 않고. 예, 음주 운전은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맞아, 음주를 하고 특히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 이빨이 꼭 부러지죠. 아, 이빨이. 치아가 하나당 1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치아가 정말 기본적으로 부러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킥보드 같은 경우 오토바이도 그렇지만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방어가 조금 어렵나 봐요. 안면부부터 부딪히더라고요. 아.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실게요. 네. 니들 내가 낸 세금으로 출동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럴 때는 좀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시죠. 막 그러고 화내는데 아이고. 이 대사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TV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고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이런 폭행이 이게 아니더라도 구급차가 네. 환자와 이 휘두르는 거리가 맞는 너무 그런 좁기 정도- 때문에 그런 정도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벌어질 것 거리가 같아요. 좁잖아요. 음. 뭐 그래서 더 욕설이나 위험한 것 이런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안 협박 실을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좀 언론에서 좀 부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것도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주치자분들이 많이 폭행을 많이 해요. 내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서 이제 주치자 폭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음. 근데 이번 연도에 아마 저희 서에만 제가 알기로는 2건 있는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목금토 야간에는 다들 장난으로 야 오늘은 어떤 주치자를 만날까? 그런 식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날 야간에는 주치자가 기본 3-4명은 마주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술을 드셨기 때문에 손의 행동이 정말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를 때 저희끼리 이렇게 피해요. 나 피했다. 야 다행이다. 나 안 맞았다.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슬프더라고요. 너무 밀접해 있는 거예요, 폭행이랑. 주치자분들이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네. 경찰분이 오면 그렇게 깍듯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중의 방송들이 오시면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주치자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경찰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실에서 미리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이 필요하겠다 하면 공동 대응을 걸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야 든든하고 이제 환자 그 주치자와 상대하기가 좀 더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무리 키가 커도 여자분들은 대부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게 여자 남자 보는 것도 있지만 체구 크기를 많이 보더라고요. 덩치를 나에게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막 시비 걸릴 그런 덩치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주치자분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시진 않는데 구조 현장을 나갔을 때 아까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네. 막 구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희는 사람이 저렇게 다쳐 있는데 왜 빨리 구조 안 하냐? 빨리 어떻게 해라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구조 기법을 사용할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자분의 부상 정도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게 조금 상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현장이라는 게 바로 진입하면 안 되고 안전을 확보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저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왜 병원 빨리 출발 안 해요? 빨리 환자 이송해야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뭐 물론 주치자분들은 이제 술에 취하셔서 이제 몸을 못 가누시고 그리고 이성을 잃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구조대가 같이 나가서 옆에 있으면 과연 그러겠느냐. 주치자분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구급대원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오신 분들인데 폭행하고 그런 거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영상 보실게요. 네. 뭔가
바뀌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소방본부나 청에서 본사에서 바로 나오고 뭐 전담 경찰도 나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전담반을 적극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이송해주고 보호자가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참 한마디만 힘이 많이 되죠. 막 힘이 되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씀했듯이 이제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죠. 저희도 한 당연하듯이 누군가에 저희에게 하시는 분들이 딸이자 많아서 뭐 당연한 아들들인데 거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구급 활동이 그래도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는 또 더 잘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폭언이나 폭행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급대원이 되고 싶고요. 근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구급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구조 출동 영상 2개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방지 영상까지 해서 총 3개 영상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 같이 함께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는 구급대원의 시선으로 봤는데 이게 구조대원의 시선에서 다르게 생각하니까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조대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해당 영상들은 제가 몇 번 봐왔던 영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이런 것도 구급대원분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조급한 대담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2편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우리 홍지훈 반장님 모시고 더 재미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건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은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같은 제복이